바로 이면 여기에 멋지게 사옥을 하나 개발해놨습니다. 오, 그래서 단순히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걸로만 14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왠지 이 건물주가 테슬라를 탈 것 같이 설계를 했어. 아,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옥외 공간이죠. 바로 옆 건물까지 이 카페가 별동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계단 다리를. 첼리투스나 이런 거 보면 A동, B동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 브릿지. 브릿지.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루프탑 영업도 그 식품위생법 기준상 조건들이 있어요. 내부 계단 통해서 뭐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다 검토를 잘 했겠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임장을 가보시죠. 가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저축하면 10년 모아도 12억.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죠? 소득의 덧셈이 아닌 투자의 곱셈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대한민국 부자 곱셈의 바이블 건물 디벨롭 투자. 건물 완전 기초부터 건물 신축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건 물론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교류 및 신뢰할 만한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까지 전업주부, 직장인, 불인인은 물론 전문직 사업가, 심지어 건설업계 종사자도 듣는 신축 강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알려주는 현실적인 신축 강의. 소규모 디벨롭의 근본 황금돼지 신축정기반. 우리 이 아까 맞은편에 사실 오잇이라는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을 이제 컨텐츠로 다루려고 가져와서 여기 방문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준비 중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연 것 같고 아주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한 사례, 이제 카페로 통임대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이상적인 개발 사례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43평의 1종이에요, 여러분.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연면적 63평 올 근생 건물입니다. 18년 6월에 20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4,640만 원. 그리고 2019년에 이거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리모델링 공사를 평당 300만 원 정도 봤어요. 그러면 공사비 2억 정도 보고 부대 비용 2억 했을 때 총 사업비는 24억. 등기상 대출이 한 14억 정도 있으니까 내 돈 약 10억 정도 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임대가 카페로 토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실제 이 카페가 임대를 얼마에 내놓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냥 시세대로 했을 때 평당 임대료를 15만 원에 가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950만 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상 임대 수익률은 5%.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면적이 공부상 63평이라 평당 15만 원 해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추정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루프탑까지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더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영상에 오프닝 찍었던 시작점 메인 오거리에서 바로 두 번째 필지라서 더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1층 상권은 20만 원 넘게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 건물에 신흥시장 있죠. 내가 사실은 여기 예전에 빌라 투자하고 막 그 경매 물건 보러 다녔을 때 이 건물들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 이게 필지가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 붙어 있죠, 건물이? 신당동에서도 보지 않았냐? 맞아요. 저 외벽을 보면 완전 중국이야, 홍콩이야 이거. 이게 진짜 지적도 보면 대박입니다. 이렇게가 한 필지라니까요. 한 필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 다른 집원이에요. 다 다른 집원인데 사실상 건물은 하나다. 건폐율이 당연히 100%겠죠? 이 정도면. 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신흥시장인데 사실 이쪽은 개발 사례는 없습니다. 한번 분위기 보여드리려고. 야, 이거는 진짜 무허가 아닐까, 이거는? 이거 보면 이 건물이 계속 이어져 있고 이 건물은 아예 그냥 유리로 그냥 외벽을 아예 싸버렸네.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이죠. 그렇지. 요거 보니까 약간 그 송정동에 임대 안 나가던 그 건물 생각나네. 그러네. 그치. 그거 생각나는데? 인사동에 무슨 길이지? 쌈짓길 보면 약간 건축물 하나인데 고여있는 하나의 약간 뭐랄까 그 테마파크?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천장을 아마 이거는 용산부에서 이걸 좀 관리했겠지? 이렇게 불법을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불법치고는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신화구에서 공릉동 갔을 때처럼 뭔가 정책적으로 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하려면 비 올 때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지붕을 다 막아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둥이랑 이런 게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건물이랑 근데 안쪽에도 사실 건물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인지 도로예요. 도로야? 도로인데 이 도로도 막 다 찢어져 있어요.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분필돼가지고 막 3평, 2평 막.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에 딱 이 신흥시장이라는 요 아이템으로 바라봐야지 디벨롭 관점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겠다. 이 신흥시장 전체에서 그래도 딱 하나 최근에 거래된 게 있어요. 최근이라기 좀 애매하긴 한데 20년도에 평당 9천만 원대. 오. 대박이죠. 요게
해방촌 신흥시장 내부에서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평당 9천만 원대. 근데 이게 신흥시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거라. 그쵸. 양쪽에서 다 메인으로 보이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뭐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 말고는 거래된 건 사실 없어요. 요 안쪽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건물은 건물인데 약간 지분 느낌 난다. 그쵸. 물리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한 필지를 사더라도 다 개발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 지분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다만 이거는 어렵긴 하겠는데 그나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서 개발된 사례들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루프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방향이 북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산에 가깝게. 남산에 가까울수록 사실 오르막이어야 정상인데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카페로 개발한 사례도 종종 보이고요. 아, 여기 언덕 지형이 진짜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죠. 내가 여기 경매 입찰하러 올 때 내 네. 회사 동기이자 친구이자 네네. 수강생이자 그 친구랑 같이 여기를 임장 왔었어. 아, 그래서 이 땅을 한 해 만에 입찰 한 해 만에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때 나왔던 물건을 저도 조회를 해보니까 두 필지가 그냥 나대지로 나왔던 물건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나대지죠. 지금 이렇게 주차면이 두 칸 있는데 요 한 칸당 한 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두 필지. 이거를 내가 입찰을 했었지. 그 당시에는 이게 공구리가 안 쳐져 있었어. 그냥 흙이었고 낙찰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어. 아, 찐단독. 찐단독은 층수 제한이 없죠. 그리고 찐단독을 150제곱미터까지는 또 주차를 안 놔도 돼요. 건폐율 조정을 해가지고 층수를 5층까지 올리려고 그랬지. 그러면 5층까지 올리면 1층당 거의 그냥 방 한 칸?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협소주택. 협소주택. 근데 단독주택이니까 사실상 1층은 뭐 응접실, 2층은 거실, 3층은 뭐 안방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하려고 그랬다. 방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도어락을 달고. 그럴 수 있잖아. 나 옛날에 부부싸움 하면은 와이프 못 들어오게 내가 방문 도어락 달았거든. 또 용산에 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어? 그렇게 하면 4, 5층짜리 짓겠더라고. 4, 5층짜리 지었을 때 5층에 올라갔을 때 뷰를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빌라 옥상에 가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입찰했는데 좀 낮게 써가지고 근데 안 됐던. 요거는 아마 제 기억에 평당 3천만 원대에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가 19년도. 근데 그대로 그냥 나대지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대표님이 딱 이 땅을 보실 때 비교했던 건물이 또 저 건물 아닌가요? 그치. 바로 앞에? 이게 일단 필지적으로 여러분 되게 좋은 게 8m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동일한 환경에 20평대 부지가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뒤에 있는 건물은 제가 3년 전에 신축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수업을 했던 사례였는데, 지금 또 임장무신이 분석을 해온 걸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15평 1종이에요. 지하 없이 지상 1, 2, 3층으로 해서 올 근생 연면적 22평입니다. 이걸 18년 9월에 매입하셨어요. 3억 6천에 매입하셨고 평당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2019년 이듬해 바로 신축을 하셨고 공사비는 그냥 한 2억 정도만 봤어요. 예상 부대 비용은 0.9에서 한 1억 정도. 그러면 총 사업비는 고작 6억 5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이제 대출이 2억 4,500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4억 정도 들어간 거죠. 이거를 2019년 6월에 11억에 매각하셨어요. 평당 7,361만 원. 9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4억 5천. 그러니까 내 돈 4억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4억 5천 뛰게 한 거.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 사례고, 연면적이 40평 이하라서 주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이제 외벽이 돌인데 지금 보면 좀 그러는데 그 당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요 라인에 신축 건물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치. 디자인을 떠나서 어쨌든 좀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업체가 또 통임차를 들어와서 쓰고 있어요. 이게 임대를 맞춘 건지 중복 나자마자 매수하신 분이 실사용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진짜 꼬꼬빌이에요. 22평 연면적. 어쨌든 평당 7천만 원대에 엑시스를 했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완전 비역세권의 주택가인데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런 사례가 이 동네에 꽤 있다. 찾아보면. 가보시죠. 이제 여길 지나가면 지옥의 108계단이 나옵니다. 108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주택가에 또 이렇게 카페도 하나씩 들어와 있고. 그때 우리 공릉동에서 봤을 때 다세대가 많아가지고 약간 애매한 20년 된 건물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상권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다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한다면 다 상가로 1층을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대비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108계단.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 계단에도 신축을 해놓은 사례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공사를. 이 오른쪽 라인으로 가면서 보이거든요. 내가 어제 하체 운동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나는 어떻게 엘베 타면 안 되냐? 자, 이렇게 계단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또 사무실로 쓰는 이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러네. 이건 뭐 신축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건 공사비 많이 들었겠다. 아니다.
요거 자재를 이게 엘베로 옮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딱 엘베 내리는 요 문 앞에 있어. 정말.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획에 다 반영을 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착안을 했겠죠. 그 우리 이사할 때 엘베 쓰면은 아파트 관리실에 돈 돈 내야 거 되잖아요. 아니야? 사용료. 이것도 아마 시에 내지 않았을까? 바로 이 아래층 딱 예쁜 롱브릭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신축이에요. 신축.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이거 개발하신 분 기획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단이랑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여기는 지적도상은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제 실제로 차량 출입은 어렵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 아닐 것 같고 이쪽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두 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코너 필지고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 계단 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다 지하입니다. 지상 1, 2, 3층까지 올린 거예요. 올근생입니다. 거기다가 더 신기했던 거는 지하 2층이랑 지하 1층은 각각 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코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상 1층이 요 북쪽에서 들어가는데 지상 1, 2, 3층은 또 내부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도 없고 공용부 코어 공간도 없는 아주 특이한, 주차도 빵 되고.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22.4평인데 지적도상 땅 모양이 완전 세모네. 표창같이 생겼고 일종 일반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39평. 그러니까 딱 40평이 안 되게 딱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것 같고, 부지 매입은 한 개 필지는 14년 7월에 매입했고 나머지 필지는 17년 9월에 매입해서 두 필지에다 이렇게 신축을 하신 사례입니다. 총 매입 비용은 2억 5,600만 원, 평당 1,142만 원. 엄청 싸게 샀네. 그 다음에 이거를 2019년에 개발하셨어요. 예상 공사비는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왜냐면 일단 언덕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한 겁니다. 그렇지. 네. 2020년이면 400에도 할 수도 있고요. 3, 400? 그렇지. 그러면 공사비는 한 2억 5천. 그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9,400만 원. 한 1억이 좀 안 되게 받고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출이 3억 2천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2억 8천 가지고 했다. 여기 지금 예상 임대 수익이 한 1억에 한 24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은 6.8%고 현재 평당 8,930만 원인 20억에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20억에 만약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14억 뛰게 하는 거잖아요. 에쿼티는 3억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팔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당가로만 봤을 때는 허무맹랑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계단 있는 라인에서는 또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지하 1층이 어딨냐? 저 핑크문이요, 핑크문.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경사지에 있긴 한데 그 대지 끝에가 이제 거의 1층에 붙어 있네. 1층에 붙어 있으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하 1층은 요 1층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1층이 이제 계단에서 올라가고. 2, 3, 4는 아까 저 뒤쪽 그냥 내부 계단으로 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이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당시에 14년, 17년으로 저희가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 건축도 아는데 이렇게 신축을 기획할 수 있는 용기부터 해서 기획력이 그거를 이렇게 갖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근데 땅이 22평인데 가시성 있는 면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길어요. 건물이 그냥 요것만 딱 봤을 때는 거의 못해도 한 40평은 돼 보여. 근데 지금 22평 이렇게 하니까 안에는 조금 약간 별로겠지만, 그죠? 또 어쨌든 저는 정말 영리하게 개발을 잘했고 땅도 싸게 사서 인상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해방촌 예술마을, 그러니까 후암동이랑 좀 이어지는 용산 이가동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나름 지금 차량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이게 이제 리모델링 개발한 사례인데 이것도 한번 사례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 4층이 왜 얼굴만 있고 뒤에 몸통이 없냐? 뒤통수가 없냐 이거? 창문은 있는데 좀 보니까 있네. 뭐가 있죠? 아, 있네. 아, 뭐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어렵다. 아씨. 뭐가 있고? 아,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44평이고요. 1종 일반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00평입니다. 1971년식 올근생 건물이고 2015년 10월에 1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3,75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2019년에 간단하게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어요. 예상 공사비는 간단하게 한 1억 정도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취득세나 이런 이자 포함해서 한 1억 5천 보면은, 그러면 총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받고, 그리고 등기상 대출이 한 6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3억 정도 들여서 세팅을 했다. 리모델링하고 그 이듬해인 2020년에 7월에 32억 9천만 원, 평당 7,480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4년 9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14억. 수익률은 이제 100%가 넘는데 연수익률로 치면 한 20% 정도 되는 약간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요거 물론 엑시 잘 하셨어요. 평당 7천만 원대 하셨으니까 잘 하셨는데, 사실 입지를 봤을 때는 좀 더 보유를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건너가서 또 엑시를 또 잘한 사례가 하나 있고 굉장히 규모 있는 통사옥을 지어놓은 사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딱 대로변이죠. 바로 이면 여기에 멋지게 사옥을 하나 개발을 해놨습니다. 오. 근데 이것도 매질을
그러니까 굉장히 안쪽에 했네.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건물이 보면 좀 뭐랄까 무난하지 않고 이렇게 선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나름 이쪽에 주차장도 좀 넓게 확보를 해놨고요. 왠지 이 건물주가 테슬라를 탈 것 같이 설계를 했어. 아, 그렇게 느껴지나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56평의 2종 일반입니다.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98평 올 근생 건물이고 2017년 5월에 15억에 매입하셨습니다. 평당 2,700만 원. 싸게 매입했네. 그 다음에 2019년 그 2년 뒤에 신축을 하셨는데 예상 공사 비용은 공사비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봤어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한 2억 5천 정도 보면 총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8억 5천이 있으니까 내 돈 약 14억 정도 들고 이 사업을 하셨고 2022년 8월에 건물이 준공이 나고 3년 뒤에 38억 5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6,917만 원. 5년 3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16억. 내 돈 14억 가지고 5년 뒤에 16억을 수익을 가져갔다. 연수익률은 한 20%가 조금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38억 5천에 산 분이 굉장히 또 단타 투자를 했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그러니까 22년 8월에 사신 분이 23년 11월 이듬해에 53억에 또 바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걸로만 14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대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에쿼티 대비는 한 세전 수익률이 38% 정도. 1년 보유하고 38%면 오히려 이 개발 5년 동안 해서 연수익률 20% 본 분보다 이분이 수익은 더 냈다. 수익률로만 보면. 그렇지. 그냥 그 금액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1년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5년 동안 했던 수익을 먹은 거야. 그쵸. 물론 투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고 치지만.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는 꺾였고 안 좋았는데 오히려 수익을 잘 낸 거죠. 이거를 53억에 이제 최종적으로 산 현재의 소유자가 이걸 또 매각을 지금 시도 중이에요. 명의를 받자마자 지금 다시 55억이 내는 상황입니다. 아마 실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쓰고 있거든요. 뭐 이자 감당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지금 사신 분이 약간 손절치고 매각 중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수익 본 분이 양아치 잘했다. 자, 어떻게 계단으로 가고 싶으세요? 완만하게 올라가고 싶으세요? 유모차 타고 가고 싶어. 어우. 어우. 그러니까 방정 떨지 말라 이거지. 자, 여기는 이 거리의 이름은 이제 해방촌 예술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신흥시장 쪽이랑은 좀 다른 과거부터 있던 상권인 것 뭐가 같은데 예술이야? 자, 오늘 나뭇잎이 예술이네요. 나뭇잎 싸대기. 여기도 이제 군데군데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야? 이거는